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메모리얼 데이인 오늘 대통령과 부통령은 이름 모를 병사의 묘지에 헌화했습니다. 거리 두기는 했지만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부통령은 대통령 없이 델라웨어 메모리얼 파크에서 헌화할 때는 마스크를 썼습니다. 모든 주에서 부분적이거나 대대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했지만 독립기념일인 7월을 넘겨 8월까지 중요한 행사들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은 9월이 돼도 실업률은 두 자리 숫자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에 영향을 끼쳤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악영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 인종의 스몰 비즈니스는 생존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경제활동 재개에 소극적이라면서 공화당 전당대회를 다른 주로 옮길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동안 음모와 비난의 트윗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기용했던 전 법무장관은 정신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치 활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트윗했고, 정치인 출신의 TV 진행자는 증거 없이 살인자로 몰아세웠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 오피니언 리더 앤 콜턴은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허튼 소리를 짓거리는 멍청이라고 트윗했습니다. 브라질이 미국에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제2의 감염국이 되자 미국은 목요일부터 브라질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영주권 신청은 물론 배우자, 부모와 자녀 초청 신청도 받지 않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 나라에서 백신 개발 연구는 활발하지만 감염률이 낮아지면서 백신의 효능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세계 각 지역에서 저희 라디오 소울 방송 한국 TV를 통해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메모리얼 데이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통 메모리얼 데이 하면은 미국에서는 여름이 시작되는 날이고요. 여름이 시작된다 하면은 좀 펀하고 그리고 뭔가 좀 휴식을 취하고요. 미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냥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늘 쓰는 단어 릴렉스한 그런 느낌인데 지금 전혀 그러한 그 메모리얼 데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그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가 굉장히 그 상징적인데 그 퍼레이드조차도 취소가 됐고 미리 TV용으로 따로 그 만들었을 그럴 정도고요. 메모리얼 데이 스페셜 그 스포츠 경기 전혀 없죠. 무슨 뭐 NBA 컨퍼런스십이라든가 그리고 그 인디 그 500 그 자동차 경주가 유명한데 8월 달로 이미 연기를 했습니다. 베케이션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행업계 제일 크게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들기는 하지만 4월 달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아서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주에서 부분적으로 경제 그 리오프닝을 다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람을 쏘이는 사람들도 주말에 굉장히 많았고요. 이미 지난주 목요일부터 자동차가 새벽에도 크게 늘어나서 토요일에는 보니까는 프리웨이가 그 일부 구간은 밀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람을 쏘이러 나가도 다른 주로 이 뭐 메모리얼 데이 연휴라고 해서 여행을 간다던가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그 조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령 어딘가 그 바람을 쏘이러 간다 하더라도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아직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캠프도 당연히 문을 닫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사람과의 그 접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스킨십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들도 그 서머 캠프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캠프이건 아니면 무료로 할 수 있던 그 캠프이건 다 없습니다. 소셜 디스턴싱을 하면서 식물 채집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동물 채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그 지난 한 10년 동안에는
그 여름 캠프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얼 데이를 그 기준으로 시작되는 그런 때는 어린 아이들을 뭐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테크놀로지로부터 사람을 떼어 놓는 것을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흉측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아주 묘한 것이죠. 그리고 여름 하면은 수영장인데 수영장도 다 닫았습니다. 동네에 큰 집에 그 풀장이 있어서 그곳에 아이들이 몇 명씩 가는 것도 닫았고 그 밖에 무슨 공공 수영장도 가장 위험하니까 닫았고요. 영화관의 경우는 그 오픈을 한 영화관도 있는데 영화관이 오픈을 해도 사람들이 안 가고 그리고 또 그 좀 큰 영화관 같은 경우는 아예 아직까지 그 오픈을 하지 않기도 하고요. 드라이브인 스루 영화관 오픈했다고 하지만 뭐 많은 사람이 가서 보는 것 같진 않고요. 해서 지금 5월 며칠입니까? 5월 오늘 며칠이죠? 오늘 월요일인 거는 알겠는데 며칠인지 모르겠네요. 25일이죠. 맞죠? 5월 25일부터 이제 한 주일, 두 주일, 석주일, 한 달 전부터 리오프닝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든가 꽉 막혀 있는, 닫혀 있는 오픈 소사이어티가 아니라 still closed society는 7월 독립기념일을 넘겨서 8월 되면은 8월 달에 그 8월의 신부가 있잖아요. 그 결혼식 같은 것도 아직까지는 취소됐던 그 결혼식이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년도의 여름은 펀하고 재밌고 즐겁고 활기가 있고 명랑하고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조심하는 여름이 될 것 같고요. 2020년도 메모리얼 데이의 기념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니까는 그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올해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통령, 부통령, 국방장관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있었고요. 이제 이름 모를 두 명의 그 병사에게 꽃을 바치죠. 큰 그 꽃다발이 아니라 서 있는 그런 그 꽃을 바쳤는데 처음에 이제 그 대통령과 부통령이 걸어서 이쪽으로 그 현장으로 올 때부터 두 사람이 소셜 디스턴싱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부통령과 대통령이 함께 만난 것은 지난번에 그 대통령의 그 발레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부통령의 탑 스텝이 양성 반응이 나오고 두 사람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함께 모습을 보인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리두기를 하면서 헌화를 했고 옆에 이제 국방장관도 거리두기를 하고 서 있었고 그래서 그 장면 잠시 들려드리면 매년 있어 오고 있는 그 같은 그 헌화, 이름 모를 병사에게 헌화는 헌화지만 굉장히 모습은 그 다르게 느껴졌었던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모습입니다. 그 바로 그 직전이에요. 오늘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대통령이 있었던 그 주변의 모든 병사들도 전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통령은 그 델라웨어에 있는 그 메모리얼 파크 빨리 이동했네요. 가서 또 다른 그 병사에게 헌화를 할 때는 부통령뿐만이 아니라 부통령과 부통령의 와이프가 함께 예전 모습이었던가요? 제가 사진으로 지금 그 기억이 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델라웨어에 헌화를 했는데 이 부분은 마스크를 쓴 것을 제가 사진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컨펌을 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차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그 이동을 했다 싶어서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70일 동안 그
중단을 했었던 골프를 쳤고요. 그리고는 지금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에 볼티모어 쪽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기로 했는데 볼티모어의 그 포트 맥켄리 내셔널 모뉴먼트 앤 히스토릭 그 슈라인에 가기로 했는데 볼티모어 시장이 제발 오지 말아주세요라고 그 간청을 했습니다. Please, please stay home.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그 볼티모어 쪽도 아직까지 모든 것이 다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볼티모어 쪽은 그 스테이 앳 홈을 아직 하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특별히 오지 않아도 되는데 와서 마스크도 안 쓰고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그 시민에게 보이는 것이 잘못된 메시지인 것 같다 해서 버나드 잭 영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대통령은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백신인데요. 백신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고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백신을 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느냐면은 결국은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백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그 지켜봐야지 될 그럴 부분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완전한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백신에 많은 사람들이 의지를 하고 있는데 옥스포드 대학교의 그 백신 연구를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긍정적인 얘기와 부정적인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며칠 전에 이미 우리가 그 1000명에게 그 백신을 놓은 그 같은 그 임상 실험을 했다. 5월 달이 끝나갈 무렵에는 10,000명에게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 연구를 주도하는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제너 인스티튜드의 아드리안 힐 교수가 얘기하기를 9월 달에 우리가 그 백신을 개발을 어느 정도 완성할 가능성이 80%가 있다. 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불과 조금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말을 했었던 그 80%가 50%로 줄어들었다. 이 50%로 왜 줄어들었냐면 지금 9월 달에 개발할 가능성이 80%라고 하는 것은 9월 달이면 이제 그 제2의 감염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좋네 했는데 그게 50%로 며칠 만에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이제는 새로 감염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임상 실험을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감염률이 낮아지면은 백신의 효력을 재기가 힘든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10,000명 가운데에서 50명 미만이 감염된다고 그 예상을 한다면은 그러면 이 백신으로 아주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너무 수치가 낮기 때문에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국도 뒤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락다운을 그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의 감염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스크와 거리두기와 락다운이요. 스테이 앳 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안 했던 국가는 점점 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도 많았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브라질이죠. 브라질의 케이스는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리틀 감기라고 브라질의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리틀 감기니까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하고 사회적인 거리 안 둬도 된다고 하고 하더니 브라질이 지금 또 러시아를 제쳤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감염자가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이 된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나오고 있는 중요한 뉴스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휴에 이 중요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가장 그 중요한 뉴스는 역시 거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낸 뉴스거든요. 그런데 좀 살벌하다고 할까요? 좀 으시시하다고 할까요? 그런 뉴스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결국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거 좀 지나친데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그 같은 그 걱정하는 그 눈짓, 말짓, 몸짓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메모리얼 데이에 벌써 볼티모어에 도착을 해서 연설을 지금 막 끝냈네요. 포트 맥헨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군악대도 전부 그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했고요. 아주 그 큰 그런 유적지는 아닙니다만 볼티모어 시장이 오지 마세요 했는데도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는 동안에 들어봤더니 아주 그 티피컬한 그 우리들의 그 군인들이요. 군인들이지만 이제는 세상을 떠나신 분들, 나이 많이 드신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그 중요한 일을 했는가 그런 것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을 대통령이 그 했고요. 그리고 아직은 그 마이크 앞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그 성조기가 굉장히 많이 그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그곳에 조금 머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경제활동 재개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화당의 전당대회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다른 주로 옮길 수도 있다라고 트윗을 했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I love 정말 훌륭한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사랑하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so much라고 사랑을 하는데 그런데 샤롯테에서 그 공화당 전당대회가 8월 달에 열리기로 돼 있는데 민주당 주지사가 불행하게도 아직도 그 셧다운 무드로 가고 있다. 그래서 8월 달에 우리가 그 샤롯테에서 만날 수 있을지 내가 보장을 하지 못해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뒤에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노스캐롤라이나주도 지난주 토요일에 하루에 그 확진자로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물론 그 주지사가 민주당이긴 합니다. 로이 쿠퍼 주지사가. 그래서 이 주지사는 대통령의 이 같은 트윗을 듣고 나서 나는 지금 그 사회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과학과 또 데이터와 또 하나 얘기했는데요.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내린 것이지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그 전당대회가 열린다 하면 만약에 예정대로 민주당은 연기했죠. 원래 7월 달로 예정됐다가 8월 달로 연기했고 그것도 직접 할까? 아니면 뭐 이런 그 온라인을 통해서 할지 아직 확실히 모르는데 샤롯대의 그 스펙트럼 센터에 17,000명이 들어간답니다. 17,000명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17,000명이 전당대회장 안에 그 들어가는 사람이 그러면은 바깥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합치면 한 5만 명 정도는 되거든요. 그럼 그 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그 시장들은 본인들의 시에서 이 전당대회가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또 그런 때에 시 자체도 전 세계에 더욱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요.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주에서는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델라웨어 말씀드리다가 생각이 났어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뭐 혼자 따로 헌화할 때는 제가 헤드라인 잘못 썼네요. 그러면 그 마스크를 썼습니다 했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얼굴이 잘 안 보였고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 델라웨어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주가 아니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주는 인디애나주이고 델라웨어는 조 바이든 그 부통령이죠. 그렇네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모습이 질 바이든 여사였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델라웨어의 메모리얼 파크에서 이제 그 전 부통령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헌화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정말로 샤롯대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우리가 그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바로 기자들에게 답을 했었던 것이죠. 네, 이렇기 때문에 보는 것과 또 그 활자와 모든 것을 같이 확인하는 것, 소리로도 들으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아침에 뉴스를 준비할 때 준비를 하면서 뭐 라디오도 듣고 TV도 보고 또 뭐 다른 신문도 보면서 하니까
델라웨어 부통령 하면서 얼핏 제가 잘못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에 제가 부통령은 따로 그 헌화할 때는 마스크를 썼습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현 부통령이 아니라 전 부통령이었다라고 정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들은 다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목적이 본인의 목적에는 주요하기도 합니다. 주말에는 그런데 메모리얼 데이 연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거의 10만 명 정도가 숨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 뉴욕 타임스 일면이 아무런 기사도 없고 또 사진도 없고 지금까지 숨진 사람들의 이름만을 쭉 쓰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이름의 리스트의 그 나열이 아니라 모두 우리에 관한 스토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그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부터 계속 제프 세션스라는 본인의 첫 번째 법무장관, 지금 알라바마주에서 공화당끼리 다시 그 11월에 선거를 치르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알라바마주의 그 상원 의원이었다가 상원 의원 가운데서 제일 먼저 그리고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게 트럼프라는 후보를 지지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훈하는 뭐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그를 첫 번째 법무장관으로 앉혔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도 러시아 사람을 만나고 한 것을 숨겼었고 해서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법무장관이지만 빠지겠다 해서 그 빠진 것 가지고 계속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그 악한 감정을 유지하게 하다가 결국은 해고됐잖아요. 쓸 만큼 다 쓰고 해고하긴 했습니다. 이민, 반이민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기획했고 했었던 사람이 제프 세션스 전 연방 법무장관이었고, 이 사람은 뭐 누구나 다 아는 백인 우월주의자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 아래서 일했던 스티븐 밀러라는 지금 백악관의 34살의 굉장한 젊은이가 반이민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고, 그 스티븐 밀러의 와이프가 그 부통령의 탑 스텝이어서 지난번에 뭐 며칠 전에 양성 반응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 스티븐 밀러도 대통령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프 세션스가 결국은 백악관을 나가서 본인이 수십 년 동안 자리를 갖고 있었던 엘라바마주의 상원의원 선거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이 다시 상원의원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법무장관 자리에서 그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를 계속 그 본인이 그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야지, 내가 거기에 개입됐다고 해서 빠져나가는 게 이게 뭔 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제프 세션스가 11월 달에 다른 사람과 겨루게 되니까 이 사람 안 돼 하면서 예비 선거부터 낙선 운동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공화당 후보는 전에 그 대학교에서 그 스포츠 코치였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드디어 여러 가지 트윗을 하다가 제프 세션스는 정신적으로 어떠한 그 정치인 일을 하기에는 불안정해, 정신 이상이라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이제 트윗을 했어요. 러시아 사건에서 본인이 빠져버려서 용기도 대단히 지지리도 없지, 다른 사람 인생을 많이 망가뜨렸어, 뭐 이런 트윗도 했고요. 그러자 제프 세션스도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와서 가장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트럼프의 지지층으로부터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갈라서지는 않습니다. 제프 세션스도 노련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다만 Mr. President, 당신의 그 감정, 나에 대한 감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엘라바마 사람들이 누구를 상원 의원으로 할지를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이 트윗하면 엘라바마 사람들은요, 내가 당신을 지지할 때도 나를 믿었고, 당신이 나를 버릴 때도 나를 믿었고, 지금도 엘라바마 주민들은, 유권자들은 나를 믿고 있습니다. 다른 보수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백인 우월주의자인데 엘라바마에서 그 제프 세션스를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일을 했었죠. 아마 대통령 당신이 잊은 것 같은데 나는 당신의 그 법무장관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도 엘라바마주의 유권자들은 나를 그 지지해 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서 빠진 것은 법에 따른 겁니다. 내가 미국
법을 지킨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나는 정책적으로는요,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하고 있는 정책을 지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타미 그 터버빌이라는 그 대학 그 스포츠 코치였던 사람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메모리얼 데이가 끝나면서 대선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시동이 걸리게 되는데, 앤 콜터라고 미국의 그 보수적인 오피니언 리더 중에서 가장 센 사람 2명의 여성 가운데서 꼽으라면 한 사람이 지금 그 팍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본인의 쇼를 진행하고 있는 로라 잉그램이고, 또 다른 사람은 앤 콜터입니다. 앤 콜터도 그 보수성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기억나실 거예요. UC 버클리에서 연설을 하려고 하다가 몇 번이나 취소되고 했었던 그 버클리라는 그 대학교의 성격 때문에 이 앤 콜터가 드디어 처음에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죠. 그 보수성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언젠가부터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다가 제프 세션스를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뭐 정신이 뭐 이상해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고 나니까 앤 콜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신도 지고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도 지게 하는 그런 그 게임을 하고 있다. 정말 천박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그 지적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벽도 지금 짓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원래 그 멕시코 벽 쌓을 마음도 없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과의 전쟁에서의 투사는 제프 세션스였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앤 콜터도 뭐 이민 이런 것에 굉장히 반대하고 하죠.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참 인간적인 면이 있네.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그리고 인간적이 아니더라도 인간적인 척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줬는데 다 까먹고 말았네. 결국은 누구죠? 엘라바마 주의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 지지를 했었는데, 이제 그 뭔가 일이 있어서 민주당이 탄생하고만 그런, 이번에도 또다시 트럼프에 의해서 로이 모어인가요? 그 민주당의 상원의원 이름이 로이 모어가 정말 그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말 거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것은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 약간의 그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일이기는 한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MSNBC의 모닝조를 진행하고 있는 조 스카브로라는 전에 그 플로리다주의 연방 하원의원이었던 사람과 사이가 요즘에 굉장히 나쁘죠. 한때는 파티도 같이 하고 했다가, 그런데 한 일주일 전 뭐 그 정도부터 이 문제를 들고 나오더니 이제는 완전히 뭐 살인자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조 스카보로가 플로리다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을 할 때 20년쯤 전인가요? 2000 몇 년이었던가요? 2000 몇 년이었는데 아무튼 20년쯤 된 것 같아요. 여름이었는데 28살의 스텝이었어요. 스텝이 숨졌습니다. 그때 이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심장 질환으로 어느 순간 졸도하다가 머리를 책상에 부딪혀서 숨졌는데, 그 당시에 검시관이 뭐 의학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읽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뜻입니다. 머리에 뇌에 뭐가 있어서 뭐가 그게 그렇게 돼서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사인이 뭐 심장마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는 이제 많이 나가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증거 없이 살인자다. 그 케이스를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조 스카보로의 스텝이었던 여성이었고, 그 여성이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스포츠 선수 6피트 3인치의 굉장한 그 스포츠 선수 출신의 그 해군인가요? 해군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군 계약자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4년 동안 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여성이거든요. 그리고
그날 그 많은 여러 명에게 적어도 2명에게는 분명하게 내가 이상하게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공군이군요. 공군 계약자와 결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그날 밤에 걸스 나잇 친구들끼리 만나서 좀 놀고 하는 것을 계획을 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기도 하고 또 일을 했어야 돼서요. 그래서 그것은 취소를 했고 그날 조 스카보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900마일 정도 되나요? 플로리다주의 오피스였으니까 플로리다주와 워싱턴 DC가 워싱턴 DC에 있었는데 살인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해야지 된다라고 트윗을 해서 이 정도 트윗 정도는 굉장히 그 공화당에서도 지금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조 스카보로 쇼를 그 조 스카보로와 그 와이프가 같이 그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브레진스키가 뭐 라스트 네임 안 바꿨으면 그 브레진스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위터의 그 한 그 CEO의 이름을 부르면서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계정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누구를 살인자라고 지목을 하면서 다시 그 사람이 살인자가 아닌 것으로 됐으니까 그 사건을 수사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 정도까지 그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러지 리포트에 보면은 이 내용을 어제도 그제도 계속 그 올렸었던 것 같은데 계속 맨 앞에 큰 사진, 이 두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있는 사진과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트윗까지 하는 것을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더군다나 지금 연휴잖아요. 메모리얼 데이 연휴이고 한때 하는 것을 보면은 뭔가 계획이 있기는 한데 그다지 민주당 쪽에서도 공화당 쪽에서도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조금 보입니다. 잠시 뒤에는 경제 뉴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메모리얼 데이 인데 어제 그제부터 연휴가 시작돼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이쯤 되면은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요. 안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잘 유지를 한다면 바람 쏘이는 것도 좋다. 실내보다는 실외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요. 지난 주말에 뭐 어디서는 플로리다 비치에서는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이 숨지기도 하고 완전히 사회적인 거리두기는커녕요.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안 되는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무슨 바베큐 파티를 한다던가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선 사람 숫자잖아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부르지 말고 정말 재미있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조금 하시면서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무슨 뭐 바다라든가 이런 데 가셔서 뭐 알코올 음료를 드신다던가 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술이 들어가면 조금 느슨해지잖아요. 집에서 바베큐 파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때? 아이 그냥 부어 마셔. 아유 괜찮아 그거 뭐 아이 괜찮아. 이러는 것을 조심을 하시는 한도 내에서는 바깥 바람 쏘이는 것이 실내보다는 훨씬 그 좋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햇볕도 있잖아요. 햇볕과 바람. 제일 좋은 것은 항상 우리가 그 바깥에 있다는 것보다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도, 바람도, 햇볕도 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신경을 쓰시면서요. 그리고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아직도 그 회사가 재택근무를 하게 한다던가 문을 열지 않았다던가 지금은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그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연장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선거 직전까지도 실업률은 2자리 숫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백악관의 경제자문이 한 얘기입니다. 백악관 사람들이 가끔 그 CNN에도 출연을 해요. 어제 그 CNN의 그 State of Union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의 일요일 프로그램에 경제자문 가운데 한 명인 그 케빈 하셋 자문이 출연을 해서 그런데 이제 백악관에서 강조한 것은 실업률이 물론 두 가지를 다 잡겠다는 거예요. 토끼를. 실업률이
두 자리일 수 있다. 이것은 미리 이제 사람들에게 면역성을 키워두는 거죠. 너무 빨리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4월 달에 그 평균 실업률이 14.7%였는데 5월 달에는 실업률이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9월이 돼도 여전히 실업률은 두 자리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때쯤이 되면은 나아지고 있고, 그리고 더 빨리 나아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6월 달에 딱 그 비등점을 찍고요. 그 다음부터 7월 달, 8월 달, 9월 달 해서 두 자리 숫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가다가는 뭐 내년 초쯤에는 정말 좋아지겠는데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지금 뭐 백악관의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투표가 유권자의 표에 달려 있듯이 미국이 70% 이상이 소비자의 소비로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께서 영화관에 가실 것인가, 또 영화 보시고 나서 아예 오늘은 어때? 기분도 그런데 우리 함께 식당에 앉아서 밥이나 먹을까? 이런 그런 모든 것들, 소비자의 소극성이 소비자의 적극성으로 바뀔 때 이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센서스 조사 보면은 한 37%, 38%의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PPP 신청해서 받으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매출은 여전히 이제 줄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두 주일 간격으로 두고 보면 4월 26일에 끝난 주입니다. 그 전주는 문을 열었을 때, 문을 조지아, 뭐 텍사스 이런 데 열었잖아요. 첫 번째 주에 4%, 그 전에 문 닫기 전과 비교를 할 때 뭐 식당 같은 경우 매출이 줄어들었다 했는데, 그러면 문을 열고 두 번째 주가 됐어요. 그때는 매출이 62%가 문 닫기 전과 비교할 때는 줄어들더라,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계속 전보다는 매출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그 줄어든 그 폭이 줄어든다. 아무튼 좋은 뉴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35% 정도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정상으로 되는 것 6개월 안에 정상되기 힘들다, 이렇게 각오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항상 모든 것들이 예외가 있고 적용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은 운도 많이 따라야지 되고 사람의 노력도 같이 딱 맞아야지 되기 때문에 똑같지 않은 지역, 어떤 업소와 어떤 업종과 어떤 지역은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보다 비즈니스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온라인으로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스토어를, 직접적인 스토어를 열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시작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은 온라인 시장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 한인업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나 한국일보에 광고를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가 되겠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뭐 컴퓨터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컴퓨터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같은 직관적인 판단을 믿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세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온라인으로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아직은 전문가들도 다 모르고 있어요. 어떤 지역이, 그리고 또 어떤 업종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는가?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블루 오션을 타고 가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잠재력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커스는 다 거기가 있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 과거에 뭐 디트로이트와 뉴욕이 같이 힘들었는데 뉴욕이 살아났었다. 이번에 그럼 뉴욕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시 힘든데 뉴욕이 다시 세계적인 스타 도시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뉴욕의 시장, 뉴욕의 주지사, 그리고 일반인들의 여러 가지 리노베이션이라든가 어떤 이볼빙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개혁적인 혁신적인 레볼루션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직은 아무런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계산해 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번에 이 소수 인종이 소유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가
백인이 소유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보다는 타격이 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수치를 보면 센서스 결과를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리고 그 소수 가운데서도 에이시안 아메리칸보다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가 히스패닉이 훨씬 힘들었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게 이제 글로벌 그 스트래티지 그룹, 전략 그룹이라는 리서치 회사가 조사를 해서 냈는데 이러한 조사도 다 민권 그룹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민권 그룹 뭐 UDOS, US라든가 Color of Change라든가 이런 데서 왜 하겠어요? 이렇게 그 스몰 비즈니스 왜 소수 인종들만 이게 잘 안 되고 있어? 왜 지금 잘 안 되고 있어? 하는 것을 PPP 프로그램 같은 것이 앞으로 더 나올 때 이거 왜 똑같은 건데 백인이 더 많이 가져갔어? 하는 것을 자료로 제시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특별히 이 정도는 스몰 비즈니스 그룹에 할당을 해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답니다.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도 백인들이 조금 덜 힘들고 그 다른 유색 인종들이 굉장히 힘들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잠시 뒤에 브라질에 관한 내용, 중국에 관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로버트 브라이언 그 국가안보국장이 이제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돼서 중국과 여러 가지 그 서로 그 대치점을 찾는 것 같아요. 찾고 있고 하는 사이에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그 잡히고 나니까 홍콩을 우리가 좀 그 단속을 해야지 되겠다 해서 홍콩에 그 새로운 뭐 국가 보안법 같은 것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의 뉘앙스를 보이니까 바로 그 미국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국가안보국장도 얘기를 한 거예요. 홍콩이라는 곳이 자유정신,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그 세계적인 그 뭐 재정 같은 것들이 움직이고 그러는 곳이 아니냐. 그런 것을 잃어버리게 중국이 하면은 안 되지. 그러면서 그렇게 될 경우는 이 미국은 그 중국에 어떠한 그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홍콩의 인재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갈 거야. 영국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무슨 갈 수 있는 나라로 난민 신청을 할 거야. 홍콩을 반환하면서 영국이 중국에 반환하면서 1997년도에 그 당시에는 홍콩의 자유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잖아. 이건 뭐 하는 거지? 이제 지금 이게 미국의 그 주장입니다. 그리고 홍콩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시위가 있지 않았다가 이제 중국의 이런 모습을 베이징이 보여주니까 일요일에 굉장히 그 대대적인 그 시위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맨메이드 바이러스다 하는 얘기들이 많은 음모론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거 사람이 만든 거야. 우한 바이러스 그 연구소에서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질병통제국이나 보건연구소나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곳은 아니라고 지금 바이러스 여러 종류를 본 결과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에서 어제 한마디 했는데 중국 우한 그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계통의 바이러스를 3가지를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1, 2, 3가 있다고 하면은 가장 지금 세계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가까운 것이 79%밖에 되지 않는다. 뭐가 그 공통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지금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미국이 이것으로 여러 가지를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하는데 그거 다 가짜야, 소설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북한과 핵 문제 푸는 거나 제대로 해. 우리는 홍콩에 대해서 외국이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브라질이 러시아에 이어서 두 번째 지금 뭐 사망자도 케이스가 34만 7천 케이스 사망자가 2만 2천 명이 나오니까 미국 시민이 아니면 브라질에 14일 이상 머물렀으면 입국을 금지하고요. 영주권 신청 안 받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초청도 안 됩니다. 무역은 계속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중국, 유럽, 영국, 아일랜드, 이란의 입국을 금지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다고 이 브라질 사람들의 입국도 금지를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오죠. 러시아가 지금까지 최근에 미국에 이어서 넘버
독투 국가였는데 러시아에서 오는 그런 그 입국을 금지한다 하는 것은 또 없었다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편애라고 할까요? 그런 거 보여주고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다 골치 아프면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내일 뵙겠습니다.